안녕하십니까, 최윤석입니다. 지금 법적 투쟁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쟁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이제 고발을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과 고소의 이제 차이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법제라는 거. 제가 이제 그 역적이나 편법 같은 거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걸 진행한 사람들이 역적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 존재 그러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요번 그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소와 고발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뭐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처벌. 그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 피해만을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든가 이럴 경우 이제 신고를 하는 게 이제 고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 범죄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발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 아까 얘기했듯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이제 되는 게 이제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자가 이제 누구냐?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가 되고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신청 가능 여부인데 고소는 한 번 취하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재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고발은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시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해 본인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고소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했으면 검찰로 가고 검찰이 했으면은 사법부인 이제 재판을 이제 해갖고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법제가 있는데 그 부법제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부법제라는 게. 그 부법제가 제가 이제 그 뭐 방통대 이제 법대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이제 부법한 이제 행위로는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지 등을 행한 자들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헌법 전문의 의미는 헌법의 본문 앞에 있는 서문으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며 헌법의 성립 유래,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제정 목적, 헌법의 기본 원리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 전문은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 본문과 모든 법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최고 법인 헌법 전문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의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존재의 의의, 이게 이제 전문이 있는데 이게 존재할 수 있는 의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헌법을 구성하는 전문, 이거는 1991년 1991년에 재판의 이제 규범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정을 했어요. 헌법 전문은 이제 재판의 이제 근거로서 이제 어떤 이제 형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삼을 수 있게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고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법제라는 거를 갖다가 역적으로서 그 요번에 의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국가 위에 서려고 군사가 국가 위에 서려는 군사는 군사 쿠데타가 되는 거고, 의사가 국가 위에 서려고 하면 의사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두 개는 이제 주체에 따라서 사용하는 무기가 틀릴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의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그 국가와 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법의 존재의 의의 또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부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마 그 요번 제가 이거 법적인 투쟁, 그 단식 투쟁을 그만두고 법적인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그 고소인에 대한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3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제3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갖고서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처가 나고 어디 이제 뭐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피해자는 전혀 한 대도 안 때렸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100% 맞은 사람이 이제 고소인이 되는 거예요.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갖고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갖다가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고소를 해갖고 이 사람을 이만한 일로 처벌을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맞아갖고 전치 몇 주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제 딱 두 명인 거죠. 그런데 이번 그 의사 쿠데타나 군사 쿠데타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제3자예요. 국가 위에 서려고 총칼을 들고 올라서 갖고 국민을 겁박을 해갖고 이 정권을 갖다가 찬탈을 해갖고 자기가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대들 멋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피해는 그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많이들 봤어요. 많이들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를 갖고 의료 쿠데타, 즉 의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그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국가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수한 상황이죠. 국가가 공무를 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여러 가지 뭐 상황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개 사단이, 대한의사협회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시위를 하고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국가는 의사를 못 이긴다. 그걸 철회하라. 그리고 국가 보고 정신을 차려라. 국가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가 위에 서려는 이 의사 집단. 근데 이 의사 집단을 보면은 이게 미치광이 집단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2월 7일 날 24년도 임시 그 대의원 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대의원 170명 중에 참석자 170명 중에 130명이 이제 찬성을 해갖고 비대위를 이제 구성하는 걸 찬성을 하고, 이 비대위가 이 바로 이제 의료 그 의사 쿠데타를 진행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는 옛날서부터 보면은 어영단체였어요, 그냥. 근데 언제부턴가, 아니,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6.25 겪고 나서 폐허 속에서 일어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해갖고서 국가가 경제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 간단히 해서 배에 기름기가 끼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젠
그 나의 인권이라든가 나의 그 이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죠. 그냥 그런 상태를 지나온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배에 이제 그 좀 이제 기름기가 끼고 나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이제 팽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로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의사들이 국가하고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를 갖고 있어서 여러 번 이제 충돌이 있었지만 국가가 이제 물러섰어요. 그럼 그 국가가 물러선 거는 진짜 물러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서 양보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의사들이 고생을 하니까 의료인들이, 그래갖고 여기에서 굳이 거기서 이제 트러블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저는 물러섰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었고, 또 의사들한테도 뭐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미치광이들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소라든가 그 노환균가 그런 그 정신병자들.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독일의 나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은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발전을 하죠. 내가 이제 국가 위에 서는 존재다. 그러면서 내가 의료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법적으로 이제 해서 국가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은 역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했고,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용산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고소인에 대한 자격을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고소인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